이제는 복분자를 알게 되면 다른 거는 다 쉬워요. 복분자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복분자 지우고, 복분자나 블루베리나 뭐 거의 같은 놈이야. 여기서는 이제 요거 하나 배우고 나면 거의 다 배웠어요. 거의 배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복분자가 제일 뭐 간단하고 쉽다 그러면서도 재배해 보면 잘 안 되죠. 우리가 과일나무 여기서 그 비료가 같은 양이거든요. 요 전체가 비료가 거의 같아요. 근데 요 포도만 요 놈만 다릅니다. 여기 지배린 처리하는 것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놈들은 사과, 감, 복숭아 뭐 저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 첫째는 토양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토양 분석에 인산가리가 많았을 때 인산가리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봄에 얘네들도 처음에 들어가는 게 지금 목매12, 그린 목매12 요것들은 물 500리터 기준,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목매12는 2 내지 3회 정도 해줘라. 그리고 봄 냉해가 올 때도 설탕을 이렇게 여기 치주면 됩니다. 봄 냉해가 올 때. 그 복숭아나 사과나 이런 봄 냉해에 해당되는 거, 복숭, 사과, 자두, 살구, 매실 이런 것들이 봄 냉해에 해당하는데, 봄 냉해는 요 설탕량을 5kg 정도를 써주면 이게 봄 냉해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한 3도까지 잡아줘요. 3도 이하로 내려가면 못 잡아줍니다. 이게 마이너스 3도까지 잡아준다. 그런데 감은 순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봄 냉해가 잘 안 생겨요. 감은. 그런데 요렇게 목매12를 하면 눈이 굵어지고 전년도 체내 저장 양분이 확보됩니다. 영양소가 확보된다. 영양소가 늘어나면 봄순이 눈이 커져요. 근데 이게 봄순이 눈이 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들도 기비를 어떻게 쓸 거냐, 비료를 과수의 기비를 어떻게 쓸 거냐. 포도는 지베린 칠에는 포도는 질소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그 외 것들은 어릴 때 질소가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대다수 보면 우리가 인산가리가 과다되어 있어요, 토양에. 그럴 때 키비가 완효성이나 올 코팅 이 둘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요소를 한 포 주는 게 좋다. 이거는 양은 거의 100팽 기준입니다. 왜 어릴 때 비료를 많이 주라 그러냐면 초반에 끌빨 못 잡아나면 뒤에 안 되더라고요. 과수가 처음에 어릴 때 까맣게 잘 자란 과수는 농사가 되는데 봄에 비실비실한 농사치고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과를 재배해도 그렇고 복숭아를 재배해도 감을 재배해도 그렇고 봄순이 통통하게 좋아야 된다. 호두, 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호두 이게 병을 많이 해가 비가 오면 하잖아요. 그 병행주에 비료가 작아서 1액에 맺어서 병을 했어요. 1액. 그래서 호두 이게 탄저병을 많이 하거든요. 탄저병도 많이 하고 1액에서도 병을 많이 해요. 물방울 떨어지가. 그런 비료가 있다. 봄에 비료까지는 봄순에 병이 발생하는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봄순이 나면
자, 연면 시비. 연면 시비에 봄 냉해가 올 때는 위에 그 동일하게 해줘라. 이거는 동일하게. 봄 냉해가 올 때는 요 방법을 같이 해줘라. 같이 해줘라. 봄 냉해. 그러면 봄 냉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연면 시비를 해서 잎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화상병은 안 와요. 사과 화상병은 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 화상병 때문에 나무를 국가에서 많이 묻었죠. 근데 지금도 화상병 약을 주고 있어요. 약으로 치료하면 천문학적인 개선 돈이 들고 경제적 소득이 안 늘어나요. 그 사과 이파리를 두껍게 만들면 세포량이 늘어나서 과실이 커지고 경제적으로 더 돼요. 그럼 잎이 두꺼운 봄순이 두꺼울 때 일액을 안 맺을 때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연면시비 하면 사과에 화상병 안 옵니다. 황금을 얹고 한 사과밭이 여기 있고 화상병으로 묻은 밭이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 나무하고 화상병 걸린 나무하고 거리는 한 7m, 8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럼 통로는 같이 쓰고 있어요. 이 집에는 이쪽으로 돌아서 약을 치고 우리는 요리도로 약을 치고 그럼 나무와 나무 옆집하고 나무 거리는 한 5m밖에 안 돼 불과. 그럼 도로는 통로는 같이 쓰고 옆에는 한 7m, 7, 8m 밖에는 화상병이 걸려 있어요. 그건 이미 몇 년 전에 묻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황금홍구현 농장은 아직까지 멀쩡하게 사과 계속 잘 따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보를 모르고 기술을 모르면 무지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국가에서 사과나무 끌어 파묻어가지고 득된 게 어디 있나요? 사과 묘목값만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에서 전체 화상병이다 해가 사과 병 들었다 해가지고 파묻어가지고 득된 게 없어요. 사과 묘목값만 올라간 농가에서는 일을 배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또 그게 또 사과나무 못 심게 하고 비료 대주가 뭐 안 생겨가면 되는 일을. 그래서 연면 시비에서 여기에서 골드 그린 2번에 골드 칼라 1번. 이게 언제까지 하면 7월달까지 하거든요. 근데 요거 할 때 설탕을 쓸 건데 3kg 쓰는데 설탕이 여기서 못 쓸 것들이 있어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알이 요 구슬만 할 때부터 설탕을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안 그러면 쓰면 한 500g만 써라. 그 다음에 포도 샤인마스켓에도 설탕을 쓰면 줄기에 설탕이 묻으면 안 좋아요. 설탕이. 그래서 잎이 두께가 얇으면 일액이 맺어서 일액 속에 있는 아미노 단백질은 잿빛 곰팡이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농약 치는 거 보면 거의 다 돼서 잿빛 곰팡이가 많아요. 잿빛 곰팡이. 역병, 뭐 썩은 병, 무름병, 그거 다 병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거 다 비료를 적게 해줘서 생기는 병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서산에서 마늘밭에 조사를 하니까 이 시가 1.0 이하 되는 것들은 무름병이 와 있어요. 이 시가 1.0 넘어가는 것들은 무름병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시가 0.3 이하로 낮은 건 안 와요. 일액 아까 정의한 거 있죠. 그 비료값에서 이슬 맺은 물방울 속에 영양소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식물이 뿌리에서 영양소를 먹고 토해냈을 때 비료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감자가 되버렸다. 옹그랗게 그리죠. 오늘 원이 잘 안 그려져.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을 1년 12달에서 길러보면 이러면 12달입니다.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럼 여기 12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작물은 어떤 기준에 자라냐면 1월 15일이 최고 춥다. 저온. 7월 15일이 최고 덥다. 그 봄의 기준은 4월 15일이고 가을의 기준은 10월 15일에 우리나라의 평균치를 내는 겁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여기에서 약간 조절해가 써라. 그래서 겨울의 비료값은 2.7이 제일 좋더라. 여름에는 1.8이 좋더라. 봄, 가을에서는 노지에서는 2.5가 좋더라. 하우스에서는 2.1이 좋더라. 그래서 이렇게 계절을 만들어서 이걸 응용해서 이게 100% 맞다는 못하지만 활용해라. 이게 제일 좋더라. 그리고 토양 수분은 35에서 45%가 맞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8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1.8의 숫자를 맞추면 사과가 갈반이 안 와요. 1.8 이하, 여기에서 0.3을 빼가 쓰면 됩니다. 각 영양초에서 0.3을 낮추고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맥시멈을 제일 위에를 맞추면 넘쳐나면 장애가 온다. 그래서 0.3을 빼가 쓰면 된다. 그래서 여름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고 가을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고 겨울은 12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고 봄은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그래서 이 각 계절과 계절 사이는 한 달의 계절의 변환기다. 그래서 이걸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작물 재배에서 누구나 기본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비료를 주는데 비료가 도장기가 나고 잘못되는 것은 봄순이 가늘어서 그래요. 그리고 봄순을 강하게 키워야 제일 좋다. 작물은 식물이 성장을 하고 비료를 늘리고 날짜에 자라면 키가 작은 시점의 양과 키가 제일 컸을 때의 비료량과 키가 안정화됐을 때 잎이 두껍고 절간 짧을 때 비료량을 보면 여름에는 최고 좋을 때가 1.8의 비료량이고 여름에 키가 클 때는 0.8에서 1.0이 되니 키가 크더라. 0.5가 되니까 고추가 열었다 안 열더라. 그래서 여름의 비료량, 요건 여름. 겨울에는 하우스에 고추가 제일 농사가 잘 안 될 때 이 시가 0.8이더라. 고추가 키가 클 때 1.5더라. 고추 농사 제일 잘 될 때 2.7이더라. 그렇게 이런 비료가 적으면 키가 커요. 비료가 적으면 키가 크다. 그럼 고추밭에 고추 심어가지고 고추가 키가 크고 고추 좀 달렸다고 해서 우리 밭에 고추 비료 많이 줘서 잘 됐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비료가 작아서 키가 컸지 어떻게 비료가 많아서 키가 커. 비료 많이 주면 죽어서 움직이지 키가 안 커요. 비료를 작게 주고 키가 크나 않고 아까 비료 적게 주면 어떻게 돼? 키가 커갖고 이파리 커갖고 그늘을 찌운다 그랬죠. 그럼 물방울 떨어지고 옆에 있는 죽여요. 복분자 왜 죽었어요? 비료가 적게 주니까 키가 쭉쭉 크다가 이파리 이렇게 물방울 떨어져가지고 그 물방울이 지 몸에 타고 지가 죽어버려. 그 병도 이름도 성도 없는 병을 많이 전했어요. 사과 화상병 그 병 아니에요. 사과 뭐 수지병 그 다 병 아니고 그 다음에 고추 청고병 역병 사는 거 있죠. 뭐 잘라갖고 흰물 나오면 청고병이고 뭐 그냥 물이 안 나오면 역병 사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이파리에 일액 안 맺을 정도로 잎이 도톰하면 그런 병 자체가 안 온다. 여름에 고추밭에 설탕물 좀 넣어가 지나면 아무리 장마고도 안 죽는다.
고추밭이 아침에 물이 들어가 모가지만 쏙내는 것도 안 죽어요. 고추밭이 물이 들어가 모가지만 쏙내는 것도 여름에 안 죽어요. 그 물 빠지면 사람이 따고 있어요. 이파리가 새카맣고 두껍고 진하다. 이파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엔 설탕물 때립니다. 우리가 만든 게 설탕물 만들고 있어요. 그 우리는 이파리가 새카만 거 뭐 좋아해요? 그 설탕물로 뜯어먹는 거예요. 탄수화물. 쌀밥에 먹고 보리밥에 먹는 거 설탕 먹으려고. 탄수화물. 결국엔 그놈을 먹고 살자고 하는 게거든요. 우리는 식물 잡아먹고 우리가 똥을 싸고 식물을 우리가 얻어먹고 그 구조가 이 순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순환을 하면서도 지구상에 제일 나쁜 일 많이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 종족을 때려 죽이고 뭐 하여튼 이게 제일 많이 인간이 제일 안 좋아요. 지구상에서 지구를 제일 파괴 많이 하고 제일 나쁜 일 많이 하는 게 저 같은 인간이에요. 이걸 지구를 지 마음대로 부시고 막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토양 분석에서 우리가 잘못되면 여기서 잘못되면 인상가리가 계속 가다시키면 우리 농산물을 먹은 사람들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우울증이 오게 돼 있어요. 인상가리가 많아지면 인상가리는 플러스 전기거든요. 그 플러스 전기는 토양의 결합력이 안 떨어져요. 요소는 마이너스 전기이고 두 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을 좀 잘 알고 재배해야 된다. 그래서 사과의 색이 왜 안 났느냐? 비료주가 충분히 커가지고 크면 잘 커요. 크다가 색이 안 나는 주 원인은 비료가 부족해서 멈춰버려요. 비료가 부족하면. 사과에 비료가 부족하면 갈반이 와요. 이파리 병이 생기면 구멍이 자꾸 늘어져요. 사과 이파리에 갈반이 오면 구멍이 조그만하거든요. 우박이 오면 구멍이 뚫렸거든요. 그 구멍이 이렇게 늘어지면 비료가 작아서 그렇고, 구멍이 줄어지면 이게 잎이 살이 찌거든요. 살이 찌면 구멍이 작아지고 살이 빠지면 구멍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비료가 작으면 갈반이 와서 구멍이 늘어져요. 그 이파리가 떨어지고, 잎 두께가 얇으면 더위를 타서 과일이 안 커요. 복숭아도 안 크고 사과도 안 큽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요소만 줘야 되거든요. 그럼 풀려요. 그때부터는 복합비를 좀 줘도 되는데 그전에는 요소만 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복숭아가 커지고. 제주도 밀감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요소 주니까 풀리더라고요. 요소비를 주니까 1년에 천평에 한 최하 30%에서 한 60%까지 줘야 돼요. 요소를. 그러면 밀감이 좋게 풀려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사과가 호피무늬색이 나는 거는 이 사과가 호피무늬색, 이 사과의 호피색이 난다. 이거는 더워서 못 크고 있다가 울컥울컥 하면서 생긴 거거든. 그럼 이렇게 잘생긴 사과가 없어요. 햇볕 보는 쪽에 이쪽에 또 진하게 나오고 이쪽이 찌그러지게 작아요. 이렇게 한쪽이 삐딱하게 작아. 햇빛 많이 보는 쪽이 사과가 작아져요. 그 원인은 사과가 햇볕을 보는 쪽에 이게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한쪽이 삐뚤어져 버려요. 이렇게 털어져요. 털어지고 이쪽에만 크고 그런 쪽에만. 그거는 비료의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사과가 충분히 커서 7월 15일까지 상반기에 만생종에 의해서 요 상반기에 과실이 커서 하반기에 후반기에 과일이 자라야 되는데 상반기 후반기 중에서 여름이 그냥 남아있어요. 여름이. 그래서 단감 농사 짓는 분이 우리가 수원이 엄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월 15일에 NK를 뿌려야 돼요. 우리 가수원이 양다리다. 그러면 9월 초에 NK를 뿌려야 돼요. 그럼 더워서 그렇거든요. 요 가리 때문에. 그럼 우리 밭이 사과밭이 음다리냐 양다리냐 따라서 가리 사용한 시기가 달라요. 더위 때문에. 그러면 오후 3시에 산그늘이 오는 농장이 과실이 좋아요. 시원하니까. 근데 해 질 때까지 우리 가수원은 해를 다 본다. 그건 꽝이에요. 아무리 잘놓게 안 돼요. 감을 키워도 자라지고 사과를 키워도 삐뚤어지고 작아지고. 사과를 저기 햇빛 많이 받으라고 이파리를 타는데 와. 그거는 가짜로 굽어가지고 생각나는 게 그게 굽는다고 맛이 나겠어요? 아니 이파리를 섞어서 굽는다고 하나. 과일을 그러지도 않지. 굽어가지고 생내는 거지 그게 맛이 납니까? 굽는다고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굽어가지고 맛내는 거는 맛이 아니에요. 옳은 맛이. 정상적인 본연의 맛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갖다가 따가지고 딱 쪼개놨다. 한 열흘 뒤에 보면 사과 어떻게 색깔이 벌게 되죠. 그거는 풋사과에 독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건 풋사과예요. 타닌 성분하고 털분 맛이 들어있거든요. 타닌 성분. 그래서 그런 사과는 우리가 독성이 있는 거 우리 알기 때문에 잘 안 먹으려 그래요. 풋사과 그래 새파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잘라놓으면 빨개져 버리죠. 벌게 되죠. 그건 독성이. 그렇죠. 황금을 얹고 있는 사과 잘라놓으면 뽀예요. 한 달 뒤에도 뽀예요.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여름 시기에 질소분이 충분히 가져가야 돼. 그런데 사과 따는 시기가 수확 50일 전에 비료를 끝내야 돼. 토양에 따라서는 60일 전에 끝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마사 땅에는 50일 전에 끝내지만은 우리가 찰 땅 있잖아요. 그 황토라든지 찰진 땅, 예, 점토지. 점토에서는 60일 전에 비료 끝이 내야 돼. 60일 전에 마지막 비료 해야 되고, 사질토에는 50일 전에 비료 끝이 내야 되는데, 그러면 저온기에 갔을 때 질소비를 계속 주고 있으면 색이 안 나요. 저온기에 가면 가리 비료도 잘 먹어요. 그럼 가리 비료를 먹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질소 비료를 먹고 온도가 떨어지면 색이 안 나요. 작년에처럼. 후반기에 요소 비료를 많이 늘어나 있고 가리 성분이 9월 초에 8월 말 9월 초에 들어가야 되는 데 있고 8월 15일에 NK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료를 갖다가 9월 초에도 요소 비료 주고 있으면 색이 안 날 일이 있어요. 그게 가물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색이 잘 나겠죠. 근데 온도 떨어지면 색이 못 나요. 그럼 가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가리는 고온, 온도를 올려주고 요소는 저온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갈 때는 음달 같은 데는 NK를 더 빨리 줘야 되고 양달에는 더 늦게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꽃감 재배하시는 분들은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 표를 잘 보고 있다가 꽃감에 우리 밭이 산그늘이 빨리 온다. 산그늘이 빨리 온다 그러면 8월 중순에 NK를 뿌려야 돼요. 비가 많고 그러네. 근데 우리 밭이 양달이다. 그럴 때는 오늘 가문다 그러면 9월 초에 NK를 뿌려야 돼요. 이제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전에는 뭘 뿌려야? 요소를 계속 뿌려 소리잖아요. 요소를. 그렇죠. 그 하나 묻습니다. 예. 저희는 사과 농사를 짓거든요. 예. 혼자서.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름을 많이 해서 저기 썩는다고 그러는데 비료는 올해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하도 돼요. 하루 1년에 몇 번 해야 돼요 비료를. 자주 파리가 살을 째놔야 된다. 예. 그리고 밑비료를 기비를 보면 요 비료를 주고 로타리를 치라고 했잖아요. 100평에 요소 한 포 코팅 비료 완성이나 그 중에 한 포를 헛고 갈리기를 로타리 쳐줘라.
그럼 이파리가 감실해야 된다. 이파리가 감아야 과실이 크다. 그리고 옆면십이 목면십이 해줘라. 그 잎이 두껍게 커야 되는데 비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도장기가 나는 건 아니다. 왜? 봄에 옆면십에서 잎을 크게 키워놓으면 비료가 사과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봄에 옆면십이 하나 가지고 봄순에 이파리가 얇으면 도장지로 영향이 가버려요. 그래서 황금을 홍보했을 때는 과실이 커도 도장기가 안 나요. 왜 그러냐? 봄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봄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좀 짧은 시간에 제가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바쁜데,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으면 이 가지에서 여기 이파리에서 돌아오는 영양소가 내려오면서 나무 밑에 살을 찌고 어디까지 가요? 요 뿌리까지 가요. 요까지. 그럼 요 놈이 내려올 때 살을 찌고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가지가 이래 늘어지가 여기에서 사과가 달렸다고 해서 사과 안 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봄순에 영양을 잘 지주면 이것도 크기가 똑같아요. 아래에 있는 사과는 위에 있는 사과는 크기가 똑같아져요. 근데 우리는 보면 아래에 있는 사과 위에 있는 작잖아요. 복숭아든. 근데 안 그래요. 황금을 하고 재배한 농가들은 밑에 사과가 도로 커요. 봄순을 재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가 중간에 가다 끊겨버리면 더위를 타서 안 커요. 근데 사과가 우리가 꽃 피고 20일이거든요. 꽃 핀 뒤 20일 내에 이때 과실 크기를 결정해버려요. 세포량은. 근데 내가 비료를 적게 줄 때는 꽃 피고 난 뒤에 영양이 치면 안 돼요. 자가라고. 꽃 피고 나서 영양제를 치가 과실은 세포량을 늘려놓고 비료는 안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가 길쭉하니 해가지고 병을 잡고 해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비료가 없다는 거죠. 그럼 가을에 이게 세포량이 많기 때문에 가을에 가리가 좀 있어도 먹고 자꾸 부득부득 커요. 그럼 어떻게 색이 안 나겠죠? 그럼 추운 문화에 크고 가을까지 여기에서 여름에 이파리 두꺼가 많이 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가리를 먹고 색이 나야 되겠죠. 근데 색깔이 잘 내는 것들이 어떤 게 잘 내냐면 가리가 색깔이 잘 내고 복숭아밭에 사과밭에 포도밭에 여기에다가 볏짚을 깔아주면 색이 잘 나요. 볏짚 속에서 나오는 가리 성분이 참 좋거든요. 그리고 땅을 안 뒤집어 주려고 하면 볏짚을 깔면 벌레나든지 이파리에서 삭으면서 거기서 탄수화물이 나와요. 그럼 땅이 부드러워져요. 땅을 뒤집어 주지 않으려고 하면 해마다 비료를 주면서 볏짚을 깔면 돼요. 볏짚을 좀 두툼하게 깔면. 제가 하는 방식은요, 그냥 기술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사과나무 하나에다가 그 TV 그거 한 포스 얹고 예. 또 이제 봄에 비료 한 번 넣고 이제 7, 8일 돼서 한 번 하고 그런데 사과는 엄청 크고 달고 맛있는데 가을 딸 때 되면 많이 썩어요. 그래 그게 문제예요.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가을에 썩는 거는 여기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이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 사과에 이 물방울이 떨어져서 여기 있었거든요. 단저도 아닌 거지. 단저는 이렇게 살이 쏙 들어갔는데 이건 옆으로 썩잖아요. 이렇게 팽팽하게. 사과 과일이 물이 떨어진데 썩는데 이 썩는 모습이 단전에 이렇게 폭 들어가요. 사과 단전에 이렇게 살이 폭 파이거든요. 썩은 뼈는 이렇게 팽팽하게 썩어요. 이렇게. 이거는 물방울에서 썩는 거고 비료가 작아서. 그러면 여기에서 비료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늦게 비료를 끊어버렸어. 여름에 쓴 비료가 NK를 써서 그래요. 그거는 요소를 계속 줘야 돼. 요소는 안 써봤어요. 그렇죠. 요소를 써야만이 마지막에 비료 이어서 한번 NK를 더 쳐줘야 되는데 그 비료가 적으니까 마지막에 비료가 적으니까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생기가 똑똑 떨어져 가지고 한 나무씩 말라 죽는 것도 있어요. 사과 크다가 위에 것들이 한 나무씩 죽어버려. 열매 달리가 죽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9월달에 10월달에. 그런 나무 어떤가요? 안 죽어요? 죽진 않습니까? 아니 한 나무 죽었어요. 그 죽는 그 원인이 요 물방울이 타고 몸통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복분자 죽듯이 죽어버린 거예요.
복분자가 죽는 것도 엄청 크게 되고 색깔도 이쁘고 나오는데 썩어요. 나게 딸 때 되면 딱 썩거든요. 예, 그렇지. 그게 문제예요. 문제인데 여기에서 물방울이 타고 내려서 썩기 때문에 배추 무름병처럼 오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과나무 꼭대기에 쿨러를 설치해 가지고 한 5일마다 한 번씩 아침에 맹물을 뿌리고 씻어버리면 돼요. 요 물방울을 씻어버리면 병이 안 생겨요. 뭐 제가 가르칠 때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물방울이 늦어서 그런 거 요 물방울이 생겨서 그러는데 그래서 사과 봉지를 싸는 사람이 싸거든요. 사과 저놈이 몇 년 거리 한 번씩은 막 왕창 내가 손에 가거든요. 작년에는 한 개도 못 땄어요. 그러니까 다 쏟아져 있어요. 그리고 나무에. 가을에 딸 때마다 다 썩어가지고 파티들이 많이 나와요. 예. 반쯤 여름에 한참 그 할 때 병원에 한 20이 있었더만 다 쏟아져 있어. 예, 그렇죠. 가을에 딸 때 다 쏟아져 있어요. 그렇지. 한 500박스는 맨날 팔았는데. 예, 그렇지. 여기 살점이 오래 썩어 들어간 거는 단대병이고 요렇게 팽팽하게 썩은 게 있어요. 예. 팽팽하게. 아마 요걸 거예요, 요거. 근데 9월 달에 비가 많이 와버리면 요게 와요. 예. 다 쏟아져. 예, 요 옆으로 썩어버려요. 팽팽하게. 근데 폭파이가 썩는 거는 단대병. 살점이 옆으로 오래 썩는 거는 단대병이 아니다. 위에서 물이 눌져서 그렇죠. 이파리에서 물이 떨어져서 그렇다. 예,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다리를 좀 제거해줘야 될까요? 그 전에 8월 말에서 9월 양달이면 9월 초에 NK를 뿌리고 음달이면 8월 중순에 NK를 줘라. 그러면 그게 안 생깁니다. 사람들이 비료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올해는 비료를 하게 하지 말라 해서 그- 사놓고 지금 안 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럼 NK로 9월 초에 NK를 하나 가잖아요. NK를 30개 샀다가 도로 복합으로 많이 했어요. 마지막 NK. 요소를 주라고 그러는 게 참. 그 밑에는 요소를 주고 마지막에는 가리 성분을 먹어야만이 색이 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밍에 비료를 줘야 되는데 8월 모친 가수원이 사과밭이 양달입니까 음달입니까? 양달이면 예. 양달이면 해 뜰 때 양다리고 해는 거리가 양다리라요. 그거는 그건 자칫 잘못하면 비료 적게 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거든요. 비료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끌어오거든요. 젊은 사람들 뭐 비료 적게 주면 비료 안 주면 그거는 병칠갑이에요. 갈반에다가. 그래서 양달에는 음달보다 비료를 훨씬 많이 먹어야 돼요. 질소를 어디까지 줍니까? 방금 그런 거. 사람들 비료를 그래, 이제- 올해는 하지 말아. 예, 양달 음달 차이가 있어요. 질소. 질소. NK 말고 질소. 질소 요소를 주는데 요소기가 음달에는 8월 중순에 끝이 날 정도로 주면 되고 그러면 약 비료기가 약 한 20일에서 20일 남짓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7월 한 25일이나 20일 때 이때 주면 되겠죠. 7월 달에. 몰아서 빨리 추수간에 따거든요. 다. 예? 예? 몰아서 추수간에 다 따요. 추수가래 예. 홍로? 예. 전부 공로예요. 홍로에. 평수는 500평대 안 되고 500평짜리 논에다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공로라요. 근데 사과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 달고 맛있고 크고 그런데 성능이 문제예요. 그래서 딸라볼 때 쓰고 딸라볼 때. 그때 비료가 작으면 병을 많이 해요. 예. 탄저병을 생기면 요렇게 폭파이는데 탄저병이 아니고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탄저병이 올 때는 이 탄저병은 비 오고 난 뒤에 치야 약이 잡혀요. 비 오고 난 뒤에 최대한 빨리 약이 쳐 죽어요. 근데 비 오고 난 뒤에 약 안 치고 비 오기 전에 약 치고 안 치거든요. 비 오고 난 뒤에 그 단감이나 뜰감에도 탄저병이 많이 오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 가보면 떡볶이 큰 거가 사과로 딱 비춰보면 까만 점들이 앉아 있어요. 까만 점들이. 근데 약을 비 오고 난 뒤에 12시간 안에 밤중이라도 약을 치면 잘 죽어요. 근데 약을 안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균의 종류가 다릅니다. 다른데 넓적하게 오는 거냐 폭파이가 오느냐 두 가지 달라요. 그래서 탄저병을 잡으려면 비 온 뒤에
비 온 뒤에 약을 쳐야 된다. 언제부터? 요거는 8월 달에 그렇게 돼요. 8월 말에 돼 따기 시작해. 예. 근데 고추 좀 가르쳐줘 고추. 올라가고 한 나무에 위로 하고 생각하고 그럼 하고 생각하고 우리 그리 하거든요. 그런데 사과는 엄청 크고 좋은데 딸 때 되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핀 뒤에 연면시비 해버리면 이때 세포량이 늘어버려요. 세포량이 늘어버리면 과일을 많이 먹고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여름에 비료가 훨씬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요 기준에 의해서 비료를 갖다가 충분히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비료는 8월 중순까지나 8월 중순까지나 8월 말까지, 양다리는 8월 말까지 비료 가야 되고 음다리는 8 중순까지 가고 그 다음 NK 줘야 돼. 이 두 가지 다릅니다. 그런데 계절의 축은 7월 15일 되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린 두 번의 칼라를 한 번에 쓰는 게 여기 있는 과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칼라만 쓰거든요. 그런데 요 상반기에는 설탕을 쓰는데 후반기에는 설탕을 쓰면 한 500g을 쓰고 작물에 따라서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 500에. 그래서 요거와 요 상반기 후반기 다릅니다. 설탕 것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 사모님이 아시긴 해도 사모님 혼자 보고 이 많은 식구의 그 시간을 할애했었고 유튜브 영상을 방금을 놓고 공부를 보이소. 그리고 요 과수가 복숭아나 사과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감도 같습니다. 감도 똑같은데 감이라고 사과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봄순을 영양을 많이 치가 키워놓으면 과일이 충분히 크는데 여름 시기에 NK를 주는 순간에 농사를 망친다는 거예요. 이 공기에. 감에 NK 언제 주죠? NK 언제 줍니까? 몇 월 때 줍니까? 이거 보면 한번 하고 안 합니까? 그래, 비료를 적게 주면 가을에 꼭지 떨리고 홍시 되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더워서 과일이 경화가 되어 굳은 거죠. 굳었다가 가을 되면 자기 땅 속에 있는 가리 부위나 비료를 먹고 커요. 그래서 여름에 여기까지 비료를 주라는 거예요. 꽃감을 재배할 때, 우리가 고종치를 재배할 때 양다리냐 음다리냐에 따라서 비료를 주는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료 주라. 그러면 이 비료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다리일 때는 9월 초에 NK를 주고 9월 초에 여기 9월 초에 NK를 주는데 요거는 양달 양지편. 그 다음에 음달에는 NK를 8월 15일에 NK를 주라는 거죠. 이 비료가 따라서 바뀌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재배하는 뭐 이런 과수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비료량에 따라서 질병이 오고 안 오고 엄청 바뀝니다. 그래서 저것만 열심히 해주고 칼라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쓰는 방법만 잘 응용하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고추를 해주십시오. 사과 더 물어볼 사과 단감하고 고추. 그렇지. 10월 고추. 알았어. 네. 그 다음에 여기 질문 있는 분이야. 그럼 농약 탈때 설탕도 같이 타나요? 괜찮습니다. 예. 예. 설탕도 한도 안 저희들이 타요. 이제 기존 가수나 뭐 수도작이나 다 봤을 적에 예. 질소가 많으면 도장지가 나고 많이 그렇다고 했는데 오늘 강사님 강의를 듣고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봄순이 굵으면 봄순으로 영양을 이동하게 바꾸면 도장이 안 나요. 봄순에.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에서 강의를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고 강의가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 봄순을 건강하게 만들어야만 잎이 두꺼워야만 뿌리가 내려서 뿌리가 많이 뻗는데 과실수가
과실수 잎의 모양에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잎이 살이 찌면 식당에 밥두국처럼 이렇게 디비져요. 이렇게. 그 잎이 살이 빠지면 요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된 이파리를 좋다 그러는 거 요거는 가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농사 망쳐요. 이파리가 살이 쪄서 살짝 뒤로 디비져야 돼. 그리고 살이 되게 찌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살이 찌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고추 이파리든 사과 이파리든 살을 찌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찌 있으면 안 돼요. 언제? 이때 되면, 익을 때 되면 이게 요렇게 돼. 약간 얇아져야 돼. 얇아지면서 요런 상태에서 여기 안에 힘줄이 노라면 여기 연맥이 노랗게 만들면 진짜 대박이에요. 잎이 살이 찐 상태에서 힘줄을 노랗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색이 빡 나거든요. 그래서 사과든 복숭이든 동일합니다. 잎이 얇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파리가 노랑노랑 떨어져요. 노랑노랑하게 떨어져요. 고추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또 똑같습니다. 아랫잎이 노랑노랑하게 떨어진다는 소리는 비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V자로 든다. 그 영양이 부족하다. 잎이 살이 찌면 앞면이 살이 쪄요. 이렇게. 근데 앞면이 막 뒷면이 살이 찌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알로에라든지 그 마늘 이파리라든지 마늘 이파리 살이 찌면 이렇게 돼. 이파리 바뀌어요. 그래서 잎의 모양에 따라서 바뀐다. 힘줄은 노랗고 잎은 살을 짜. 힘줄은 노랗고. 그러면 이 규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가리를 많이 먹으면 숨을 할딱할딱 쉬가 농사가 나빠져요. 고추밭에다가 여름에 NK 주면 고추가 전부 다 꼬부러져 버려요. 고추밭에 여름에 NK 들어가면 다 꼬부러져요. 21다시 볶아줘도 꼬부러져요. 요소 주면 짝짝 펴집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예. 감나무에는 그 재비는 못하고 하고 요소만 하라 했는데 재비는 안 하고. 토양 문제에 오면 인상가리 너무 많아요. 그렇죠. 몇 년간 요소를 줘야 풀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팅 비료는 요 올 코팅이 32에 77이거든요. 올 코팅 비료 요게 32에 77이라는 게 인상가리 들었잖아요. 그리고 토양석에 있는 거고 완연석 뭐 18에서 얼마 들고 요소를 줘도 요소가 100% 질소가 아니거든요. 15% 빼버리면 30% 빼버리면 뭐 여기도 한 30%밖에 안 돼요. 요소는. 예. 6월 말에 체리를 수확을 하는데 요소를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6월 말에 체리를 수확하면 6월 말에 수확하면 하우스입니까 노지입니까? 하우스입니다. 하우스에 그러면 온도가 덥기 때문에 하우스의 체리는 직조 필름이나 그 전에 하우스 전체에 그 탄산 칼슘이나 살포해서 햇볕을 좀 차광을 해주셔야 돼요. 차광을 안 해주면 과일이 내가 원했던 간에 충분히 안 커요. 더워서 안 크거든요. 그 더워서 안 컸는데 그것이 직사광선에 의해서 잎의 표면 온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내 룩석이라고 빛을 재보면 돼요. 광량. 그럼 하우스 비닐을 뽀얀 것도 보면 안 돼요. 우중충한 것도 없고 뺑기를 칠해가 좀 어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적외선 온도계로서 잎의 온도를 재봐야 돼요. 잎의 온도를 재보면 잎의 온도가 높으면 숨을 할딱할딱 써가지고 아가 더워서 안 자라요. 당이 올라갔다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건 질소는 부족하고 탄산 입 속에 탄산을 넣어서 그러거든요. 호흡작용 에너지가 써버려서 그래요. 그 땅에 인상가리가 가다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소만 몇 년을 줘야 풀린다. 언제까지? 한 5년까지 갔을 때. 매달까지. 그건 없어요. 가을까지 계속 써야 되니까. 예, 그 토양 속에 잔재해야 되는데 수확 이후에는 성장을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수확 이후에 나무가 하나씩 죽는 게 있잖아요. 이파리 가지가 말라 죽고 수지병. 그거는 배가 고파서 또 눈물 흘린 거. 그럼 수확 이후에는 이파리에다가 한 5일 정도에 한 번씩 물로 뿌리고 씻어줘라. 1회건. 예, 그렇게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강의들이 없어요. 나무가 죽는데 약을 뿌린다고 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맹물을 뿌리가 치료가 되거든요. 그 유튜브에 영상을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과실수에 다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이 예 저는요 감자 대로지병이 왜 생기는지 알고 싶은데요. 조금 있어야죠. 예. 조금 더 파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익히고 활용하면 되겠다. 예, 요건 지우겠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서. 예.